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양 지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이 조선주를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이거에 따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9월 시장은 어떤 테마와 종목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이 이렇게 하루 만에 나와주다니. 그러니까요. 네, 무슨 일이죠? 이유식 버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에리코스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 정규장에도 강한 시세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리코스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우선적으로 종목이 먼저 움직였는데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대장주는 에르코스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 예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70조라는 이제 추가적인 예산 확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좀 크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여전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의 속보를 통해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언급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반응을 한 에르코스였습니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들고 오신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저출생 포함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좀 한동안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슈퍼 예산에 대해서 한동안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정책 수혜주를 찾자 이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좀 크게 했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슈퍼 예산이라는 키워드가 붙을 정도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한동안 사이클이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전망이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에 특화되어 있는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이제 그런 테마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정책 수혜 중에서도 AI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AI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이슈가 나온 게 전면적으로 확장 재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총 예산만 하더라도 728조가량이 나온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I 산업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3조 3천억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이례적으로 3배가 넘는 금액 10조 1천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도 특히나 AI 산업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AI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는 모멘텀의 확보가 됐다 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AI에 대한 산업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AI에 대한 장점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GPU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경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빠르게 기술 경쟁에 좀 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거다라는 좀 모멘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기술력에 대한 경쟁을 좀 더 힘있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측면에서도 상승에 대한 룸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 국가대표 AI가 형성이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힘을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받으면서 과거에도 AI 사이클, 소프트웨어가 먼저 출발했을 때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소외됐던 AI 사이클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근데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고PR로 이제 고퍼 종목들로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업종 평균 퍼를 보게 되면은 400%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간 기업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점, 제가 항상 미리 올라간 종목은 세론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몇 없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을 못했을 때 깊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경쟁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 그리고 경쟁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가 지금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어떤 점을 리스크로 봐야 할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앵커님이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던 조선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역시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은 슈퍼 예산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예산에 대한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또 같이 이슈가 나온 게 지금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에서 조선업에 대한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그런 예산이 밝힌 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에 대한 투입을 진행이 되면서 이번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서 조선업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슈퍼 예산이 국가 주도에 대한 경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선업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기대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번스 톨레스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모멘텀도 같이 형성이 되면서 어제부터 조선 기자재 쪽으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전투함선에 대한 MRO 수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이번 법안이 또 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투함선까지 수주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선업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훨씬 더 수주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다양한 호재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쪽은 최근에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캐나다 잠수함까지 좀 모멘텀이 풍부한데 장점 먼저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조선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더 이어서 지금 번스 톨렌스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투함은 아직까지는 수주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전투함까지 수주가 가능하게끔 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전투함에 대한 MRO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전투함도 우회해서 이 선박을 미리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조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투함 수주에 대한 인프라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기간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슈퍼 사이클이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조선업에 대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국내 정책 측면에서는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노조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러난 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해소를 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제랑 후판 쪽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도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 예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AI 그리고 조선 이렇게 두 가지의 테마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테마 사이클이 올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AI 섹터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이미 너무 핫해서 안 올라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대형 조선 쪽으로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아까 일타 강사에서 이제 비주얼 강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새롭게.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AI 사이클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AI를 좀 더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쪽에서 차례와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볼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어제 에르코스로 재도전에서 성공을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도 재도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재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한 6월쯤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현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조금 퍼포먼스는 좋게 이어질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스크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1,542억으로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이게 실적을 만드는 몇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라는 안정감 있는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좀 추가적인 점수를 줬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LG AI 연구원, 업스테이지 이러한 국가대표 AI 기업들과 MOU 업무 체결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모멘텀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노바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AI가 만드는 소버린 AI에 추가적으로 탑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AI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AI 노바 쪽으로도 확산이 빠르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익숙한 거를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 소버린 AI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침투를 빠르게 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빠르게 충성 고객도를 확산을 시킬 수가 있다는 유리한 포커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가 상승 측면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모멘텀으로 투자 포인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어때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방으로 열리는 구간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 라인을 이제 빼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릴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7,000원, 손저가 라인은 4,900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혹시 안 된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정보 제가 전달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래도 가시던 길 가면 제가 알아서 정정을 해드리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매매가 안 되니 다음 주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네, 가격 전략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오늘 또 밴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주말간에도 최근 들어서 이벤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의 김인성 나눔방 혹은 네이버의 김인성 나눔방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 입장하셔서 주말간에도 다양한 이벤트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8월 시장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9월 시장을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